이슈 칼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홍콩 쪽 시위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다행히 평화적으로 좀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11주째 근데 지금 홍콩 시위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지속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홍콩시는 범죄인 인도법이죠. 송환법으로 알려진 조례 제정에 반대하면서 3월 3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매주 대규모 시민들이 거리에 나오고 있는데요. 6월 16일 날 홍콩 정부가 송환법 추진을 무기 연기했지만 아무래도 잇따른 그 젊은이들의 투신 자살, 여기에 그 삼협회라고 하는 조직의 시위대 폭행으로 인해서 홍콩 내 여론이 자유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요. 급기야는 홍콩 제야단체 그리고 야당이 5대 요구사항을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힌 사항입니다. 5가지 요구사항을 보면은 송환법의 완전 철회, 그리고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내용을 철회해달라, 그리고 체포된 시위대엔 조건 없는 석방, 그리고 경찰의 강경 진압을 조사할 독립위원회 설치를 보장하고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임과 보통 선거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중국 정부가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홍콩 특별 행정부가 중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중국은 시위 활동은 미국의 작품이다. 또 중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고요. 폭도나 테러 행위라는 주홍글씨까지 새겨 넣은 만큼 앞으로 시위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당분간 정치적 혼란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5년 전에 우산혁명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은 대행진을 벌이고 있고요. 시위대가 또 반대되는 흰옷, 백색 테러단도 등장했다고 하던데 이름이 좀 무섭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6월 9일 그 집회 때까지 시위대는 흰옷을 입었습니다. 송환법에 반대하다가 쇼핑몰 퍼시픽 플레이스에서 투신한 30대 남성 량모 씨를 기리기 위해서 6월 16일부터 검은 옷을 입기 시작했는데요. 이후부터는 홍콩인들의 저항의 상징이 돼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흰색은 정치인들의 사주를 받아 시위대 물리력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백색 테러단의 상징이 돼버렸는데요. 7월 21일 날이었죠. 홍콩의 정치인 그 사주를 받은 흰색 티셔츠를 입고 나타난 써네온이라든지 포틴K 같은 그 삼협회가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서 모은 폭력배를 동원해서 쇠파이프를 가지고 폭격하는 그 백색 테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홍콩 시위가 더 격화됐고요. 또 민주화 운동으로 시위 형태가 완전히 180도로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이게 시위가 열린 게 촉발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 도화선이 남녀 간의 살인 사건으로 시작된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송환법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달 대만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서 시작되는데요. 홍콩의 남녀가 대만에 갔다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주한 게 있었습니다. 홍콩과 대만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기 때문에 대만에서 신병을 인도해 달라고 했지만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 조약과 관련된 법안이 제기가 됐고요.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의회가 소집이 되면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법안이 비단 홍콩인뿐만 아니라 본토에서 온 도피범들, 정치범들도 많고요. 또 홍콩에 있는 대만인, 외국인, 관광객까지도 범죄인 송환 조약을 맺지 않고 있는 중국 본토나 마카오로도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홍콩인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촉발시켰던 겁니다. 그렇다면 홍콩의 민주운동가들 있고요. 중국 본토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업가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송환법 명분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가 계속해서 홍콩에서 운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대상도 금고 2년 이상의 그 부과받은 중범죄자가 되고요. 집회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범죄자는 인도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홍콩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2015년도에 홍콩에서 정치적 서적을 출판했다는 이유 하나로 출판사 대표가 아무런 설명 없이 구속도 영장도 필요 없이 본토로 바로 끌려가서 구금 생활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 2047년까지 일국 양제에 따라서 민주적인 생활 양식, 그러니까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요. 사법 독립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송환법이 이제 통과되면은 언제 홍콩인들도 중국에 끌려갈 수 있고요. 또 고문을 받을 수가 있고 구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법회 의원 임기가 근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7월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재추진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민들의 저항 동력도 좀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중국의 태도도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까? 네, 중국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이번 홍콩 사태로 인해서 중국 정부의 체면이 상당히 깎였다고 합니다. 중국이 위기가 넘어가면은 예전처럼 강경 노선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수립한 마오쩌둥이라든지 경제 발전과 그리고 영국,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홍콩, 마카오를 반환시켰던 덩샤오핑과 버금가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공산당 귀약, 당장이죠. 또 헌법에 자신의 철학을 새겨 넣을 정도로 상당한 막강한 그 권력을 갖고 있지만 시 주석 같은 경우는 반부패 투쟁 이외에는 이렇다 할 지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홍콩에 부여한 일공 양제를 좀 유명무실화시켜서 중국의 통치를 좀 강화시키면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될 수가 있고요. 또 양안 통일이라는 완전한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송환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시위대가 요구했던 5가지 사항은 절대 들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시위를 촉발시킨 건 송환법이 맞는데 사실 이 양 국가 간의 여러 가지 그 감정의 골이 깊었던 건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트와이스의 찌위라는 친구는 대만 국기를 한번 흔들었다는 이유로 공개 사과를 하고 뭐 울음을 보였던 그런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은 한마디로 일국양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콩인들은 양제보다는 일국이 우선한다고 현재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에 아랑곳도 안 하고 9월 1대1로 국제 정상 포럼이나 10월 건국 70주년 행사 이전까지는 100만 명, 200만 명이 몰리는 홍콩 시위는 완전히 그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현재는 2가지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연 종료 전략인데요. 대표적으로 성령이나 뉴욕비, 뉴더커와 같이 중화권 대스타라든지 기업인 예술가를 다 동원을 해서 중국 정부의 지지 성명을 내게 하고요. 또 심천을 홍콩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라는 전략도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또 시위대가 폭력을 부추긴 것처럼 함정 수사를 한다든지 폭력 시위대로 변장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시위대가 정보를 교환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 계정과 관련해서는 중단시키는 압력을 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홍콩 코앞에서 무장 경찰이 훈련하는 영상 그리고 이동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위대의 그 힘을 약화시키는 게 이런 그 자연 전략 종료 그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프랜 B 전략인데 강제 종료 전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 사태가 통제 불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은 홍콩 정부가 치안 유지를 위해서 중국에 요청을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무장 경찰을 12,000명을 즉각적으로 홍콩에 투입해서 신속하게 시위를 진압하고 계엄령과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치안을 회복시키겠다는 계획까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무장경찰 투입 얘기가 뭐 왕왕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뭐 지금 무장경찰을 중국이 투입하게 되면 시위대는 진압이 되는 겁니까, 바로? 네, 군대를 출동시키면은 외형상으로는 시위대는 진압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격적으로 그 홍콩 안에 반중국 데모는 더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 근거는 3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콩의 독특한 그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가 집중된 홍콩 섬이라든지 구룡반도는 고층 건물이라든지 주택지 그리고 좁은 그 미로가 거밀집처럼 연결되어 있고요. 또 언덕이 많기 때문에 중장비나 장갑차가 활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235개 섬에 숨으면은 산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수색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둘째는 이번 항의 시위에 리더가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저명한 민주운동가 4명을 지목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고요. 시민운동가, 종교인, 인권변호사, 교사와 같이 자발적인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모금 활동도 하고 있고요. 프레시몹 행사라든지 노동자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위를 한 곳만 봉쇄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더 거센 저항을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두더기 때리기식의 계ril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없었던 SNS를 비롯해서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중국군의 일거수일투족이 시대에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이번에 좀 밀레니엄 세대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부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질 만한 이런 곳들과는 관련이 없는 세대라는 지적들도 있고 분석들도 있는데 이들이 왜 지금 이렇게까지 또 시위에 참여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홍콩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자신을 스스로 배신당한 세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97년 홍콩 반환으로 인해서 영국으로부터 벌어졌고요. 또 중국에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콩 대학 조사에 따르면은 18살에서부터 29세까지 홍콩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과 3%에 불과하고요. 홍콩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무려 65% 정도 됩니다. 이는 홍콩의 그 높은 교육열로 인해서 지식 집약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만 중국의 부자들이 홍콩에 몰려오면서 투기로 인해서 주거비가 지금 치솟고 있고요.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생활비마저 천정부지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국 실질 임금이 낮아지는 고학력 푸어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홍콩의 빈부 격차에 따른 부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홍콩의 지니기수 같은 경우에는 40년 전이었던 86년도에는 0.45였지만 현재 2016년도 기준으로는 0.55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는 미국이나 중국을 웃도는 상당한 위험한 수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요. 언론 탄압으로 인해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정부에 대해서 노라고 지금 외치고 있고요. 홍콩인들의 생활이나 문화, 법치주의 실현 때문에 이번 그 시위의 항의 표현도 광복 홍콩, 시대의 혁명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지금 등장하는 그런 배경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무력 진압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제2의 뭐天安문 사태라고 알려져 있는 천안문 사태까지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12,000명의 무장 경찰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요.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이후에 늘 항상 그 차선책을 선택해 왔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는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홍콩 내 반중국 감정이 극도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홍콩을 거점으로 두고 사업 활동을 해왔던 외국 기업들이 철수하게 되면 국제금융센터, 아시아의 허브,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요. G2 국가인 중국이 국제 규칙이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은 글로벌 지도력이 상실되게 되겠고요. 중국이 그동안에 야심차게 진행시켜왔던 팍스 시네카죠.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나 1대1로 우주 강국 계획도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국 양제가 실패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통일 전선 전술도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도 미국이 홍콩에 대해서 독립 관세 대우를 앞으로 철폐한다면은 홍콩과 중국 증시가 동시에 패닉에 빠져들고요. 또
중국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둥성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서 그야말로 차이나 쇼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이 준비해 놓은 상태인 그 동북아의 국제 질서도 한순간에 신냉전 체제로 빨려 들어가는 트리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빠진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무장경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조직인지 좀 궁금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홍콩에 진입을 하게 될 것이냐 대기하고 있는 병력들이 이 부분이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은 없습니까? 네, 천안문 광장에 보면은 올리브 그린색 군복을 입고 경비를 서는 사람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무장경찰입니다. 보통 위구르라든지 티벳 같은 소수 민족 거주 지역에 많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무장경찰은 중국의 경찰과 군대 그 사이에 있는 준군사 조직입니다. 이 병력은 66만 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주요 임무는 국내 치안, 해상 경비, 전시 상황에서는 인민해방군을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장비는 경찰이 갖고 있는 체류탄, 고무탄 외에도 자동소총이라든지 화염 방사기, 박격 장갑처럼 무장되고 있고요. 무인 항공기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현재 12,000명이 선전에 직결되고 있는데요. 선전만 대교 4.4km를 건너면 바로 홍콩입니다. 시속 60km로 달린다면 5분 거리인데요. 만약 이들이 세계가 허용하지 않는 진압에 나선다면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이 커지기 때문에 제재나 고립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인데 더 장기화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홍콩의 그 상품 수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7위입니다. 서비스 무역 수출은 세계 15위고요. 외환 시장 규모는 아시아 2위, 그리고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은 아시아 3위입니다. 런던, 뉴욕에 이어서 세계 금융 센터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국적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홍콩에서 자본 조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의 정치인이나 또 붉은 자본가들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통한 부동산 투자나 비트코인, 핀테크 창구로서 이용을 했는데 더 이상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 상품들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센터나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해왔던 홍콩의 그 위상 때문에 국제 투자 자금들 같은 경우는 1조 달러가 넘는 자금을 이 지역에서 운용을 해왔는데요. 이 자금들이 중국에 흘러가지 않는다든지 우리나라의 단기 외채도 이쪽에서 많이 유입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차질을 빚어진다면 아시아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인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홍콩에서 폭락하고 있고요. 주택 거래 건수도 감소하고 있고 또 시위로 인해서 항상 지수도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의 홍콩의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였지만 3분기는 이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홍콩 경제의 앞날도 상당히 좀 어두운 상황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홍콩 사태의 장기화가 글로벌 시장과 아시아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